웨이크업! 자, 요번 강의는 저번 시간에 전기력과 전기장에 이어서 전기력 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전기력 선 많이 들어봤죠? 우리 초등학교 때 자석 주위에다 철심가루를 쫙 뿌리면은 N극과 S극 모양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을 하는 자기력 선을 보게 되죠. 근데 한 가닥이면 우리가 자기력 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 가닥일 때 우리가 자기력 선 속이라고 불렀죠. 한문으로 속자가 다발속, 묶음속자입니다. 즉 N극에서 나온 모든 자기력선의 통합된 모든 양을 본다는 소리죠. 자, 우리는 그걸 영어로 플럭스라고 부릅니다. 플럭스 하면은 유량, 흘러가는 양인데 흘러가는 그 양의 총량, 모든 선을 또는 모든 그 어디에서 나온 값을 다 보겠다는 소리죠. 자, 제목을 미리 써놨는데 한번 보시면 전기력선, The Electric Flux. 전기력 선 하면 한 가닥만 얘기하는 거니까 뭐 Electric Line 이렇게 부르겠죠. 근데 플럭스라고 했으니까는 얘도 뒤에다가 뭘 붙여야 되겠죠. 자, 전기력 선 하면은 한 가닥, 플럭스, 총 가닥수를 다 봅니다. 그래서 다발속, 묶음 속자를 써갖고 전기력 선 속이라고 부를 겁니다. 우리는 줄여서 전속이라고 부를 겁니다. 전속. 자기력선, 한 가닥, 자기력 선속. 자기력선의 총 모든 가닥수, 줄여서 자속. 자속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전기력 선속, 전속은 조금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약간 잘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자, 우리는 전속의 이니셜을 보셔야 되는데 자기력 선속, 자속을 할 때 우리가 자속 파이를 썼었죠. 그리고 여기다가 첨자를 자기장의 첨자인 B를 썼습니다. B. 근데 전기력 선속이니까는 우리는 전기장의 첨자인 E를 쓰겠죠. 뭐 크게 중요한 이니셜은 아닙니다. 전속, Electric Flux의 그리스어적인 다른 표현입니다. 파이 2로 우리가 앞으로 필요할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전기장을 잠깐 갖고 온 다음에 전기력 선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전화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중심전화가 플러스인 중심전화가 하나 있는데, 자, 얘가 공간상에 단위 양전화를 수만 개를 뿌립니다. 뿌렸을 때 단위 양전화는 이 중심전화 때문에 사방으로 막 밀려나가겠죠? 그 밀려나가는 모든 전기력을 싹 다 이어볼 겁니다. 그게 하나의 선으로 나타날 거고, 모든 선을 다 합치면 선속으로 나타나겠죠. 그거 우리는 전기력 선속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8개 정도만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좀 조그맣게 그릴 건데 잘 보일까 모르겠어요. 자, 이 중심전화 주위에, 자, 여기 조그마한 흰색 보이죠? 중심전화 주위에 이렇게 8개의 단위 양전화를 갖다 놓을 겁니다. 지금 여기 이 흰색 점은 단위 양전화인 플러스 1쿨롱짜리입니다. 중심전화는 당연히 라지 Q겠죠. 자, 그러면은 이 단위 양전화들이 이 중심전화로부터 밀려나가는 전기력을 받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좀 노란색으로 길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그 다음에 얘는 정남쪽으로, 그 다음에 얘는 남서쪽, 그 다음에 얘는 서쪽, 얘는 북서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가는 전기력을 받을 겁니다. 맞죠? 전기력이자 얘는 전기장이 되겠죠. 전기력이자 전기장.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8개를 이제 어디다 뿌리냐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뿌리면은, 자, 얘네도 중심 전화에 의해서 밀려나가겠죠. 자, 밀려나가는 걸 요번에는 빨간색으로 그리면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전기력, 벡터고, 우리는 보통 벡터를 화살표로 표현하는데 화살표의 이 대가리, 머리통, 여기가 벡터의 방향이고, 그 다음에 요 길이, 화살표의 길이가 바로 벡터의 크기를 결정짓죠. 그 다음에 시작점이 이제 작용점이라고 불러서 우리가 벡터의 3요소 뭐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자, 얘는 거리가 분명히 멀었습니다. 전기력은 일단 전기장이든 전기력이든 전기력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요번에 뿌려놓은 얘하고의 전기력은 Q1, Q2는 똑같은데 R 제곱이 달라졌죠. 거리 R이 얘는 가까웠지만 얘는 이만큼이나 멀어졌기 때문에 힘이, 전기력이 작아졌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화살표의 크기를 좀 작게 그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밀려나가는 전기력을 이렇게 노란색보다 조금 작게 빨간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요만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전화가 중심 전화로부터 받아갖고 밀려나가는 힘을 지금 다 표현한 겁니다. 됐죠? 자, 요번에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귀찮지만.
자, 파란색 점전화, 단위 양전화를 요번에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8개를 갖다 뿌려놨습니다. 뿌려놓으면 얘네도 중심전화로부터 밀려나가는 전기력을 받겠죠? 자, 걔를 그리면 이제 화살표는 더 작게 그려야 되겠죠? 머리통은 크지만 길이는 무조건 작게 그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요만큼. 빨간색보다는 파란색이 무조건 조금 더 작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내가 그리다가 뭐 비슷하게 그릴 수도 있겠지만. 자, 요렇게. 그래서 공간상에 지금 총 24개 전화만을 흩뿌려놨는데 걔네가 받는 전기력의 분포가 다한 것 같죠? 이게 전기 장애 분포이죠. 맞습니까? 근데 잘 보면은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싹 다 합치면 하나의 선으로 나타나겠죠? 엄청나게 많은 단위 양전을 뿌려놓을 거기 때문에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무수히 많은 가닥수가 그려질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다음처럼 8가지 유형으로 빨리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전기력선 8가지의 그 모형도를 그린 다음에 대학교 한 2학년이나 3학년 전자기학에서 배우게 되는 법칙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필요로 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한 식이지만 일단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가우스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식인데, 자, 뭐 어찌됐든 간에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자, 예제 뭐 1번이라고 할까? 자, 공간상에 플러스 하나만 있으면 좀 작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쫙쫙 선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공간상에 플러스 하나만 있으면 얘는 얘죠? 똑같죠? 그냥 쭉쭉 이렇게 뻗어나가는 전기력선 분포를 그리면 될 겁니다. 자, 끝났습니다. 이런 건 절대 시험에 나오지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입니다. 요번에는 마이너스 전화가 공간상에 놓여져 있으면, 자, 요번에는 전기력선들은 얘를 향해서 이렇게 다 들어오는 쪽으로 형성되겠죠. 공간상에 얘만 있기 때문에 저기 끝에 무한대 이제 플러스가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예제 세 번째로 요번에는 요 두 개를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얘는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만 잘 보세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얘도 너무나 쉽겠죠. 단위 양전화를 여기 사이에다 뿌려놓으면은, 자, 여기 전화, 여기 전화 두 개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전화는 얘 단위 양전화 플러스 1구멍이니까 얘는 얘 때문에 오른쪽으로 밀려나가겠죠. 그 다음에 얘는 단위 양전화니까는 마이너스 하나 쪽으로 또 당겨줄 겁니다. 그러니까는 전기력선을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얘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대강 그린다면은 방금 1번에서 보셨듯이 이런 식의 전기장애 분포가 나타날 거고, 이 마이너스 하나 오른쪽은 이 그림이 나타나겠죠. 얘 오른쪽도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얘는 이렇게 빨려 들어오는 전기력선의 분포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얘를 잘 봐야 됩니다. 요거는 수능에 종종 나옵니다. 자, 여기 단위 양전화가 있는데 이 단위 양전화는 여기 있는 플러스 하나 때문에 분명히 밀려나가는 전기력을 받겠죠? 전기력을 받을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얘로부터 당겨지는 전기력을 받겠죠? 단위 양전하고 마이너스니까 얘는 이렇게 당겨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을, 얘한테 가해지는 모든 힘의 합을 할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으로 힘의 합을 구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결국에는, 자, 파란색도 얘가 받는 전기력, 노란색도 얘가 받는 전기력, 이 파란색과 노란색을 합치면 이 빨간색에 얘가 받는 힘의 합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얘를 여기다가 많이 옮겨놓으면 얘는 여기 있을 때는 여기 거리가 가까우니까 밀려나가는 전기력이 훨씬 더 긴 벡터로 나올 거고, 여기 있으면 얘는 그려놓고 합시다. 자, 여기 흰색 점 보이죠? 단위 양전합니다. 그럼 얘는 얘한테 엄청나게 밀려나가는 힘을 크게 받을 거고, 얘는 얘한테 딸려주는 힘은 작겠죠. 거리가 머니까. 쿨롬력의 전기력에 의하면. 맞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점을 쫙 뿌려놓으면은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다음과 같은 이런 전기력선의 분포가 그려지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을 잘 보시면 정확히 중간점에 있으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거리 R값이 같기 때문에 노란색과 파란색은 방향만 지금 그림처럼 다를 뿐이지 크기는 같겠죠. 요 중심전화의 전하량이 동일하다면. 맞습니까? Q1, Q2 같고 Q1, Q2 같으니까는 R도 같고 R도 같으니까 전기력식에 대입해봐야 같은 값이 나오겠죠? 방향만 칠판상의 그림처럼 달라질 뿐이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노란색과 파란색 1대1이니까는 빨간색은 합력은 1대1 대 루트 2가 나올 거고, 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도는 45도가 되겠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수능에. 자, 그래서 잘 보면 이 빨간색, 모든 힘의 합이었던 이 빨간색은 이 전기력선 위에 한 점에서 그은 무슨 방향입니까? 그쵸? 접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전기력선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전기력선 위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향이 바로 그 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죠. 예로 하면 너무 쉬운 거죠. 여기 있을 때는 얘가 접선은 이 그냥 흰색 화살표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있으면 접선은 이 흰색 화살표하고 똑같으니까 전기장이자 전기력이죠.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휘어져 있을 때 보면은 하나만 여기다가 표현해보면 이런 말이죠. 여기 빨간색에서 접선을 그으면은 휘어져 있으니까 이쪽 방향이죠. 이게 바로 이 빨간색이 바로 전기력이자 전기장이라는 소리죠. 전기력선 위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향. 이해합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개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거. 총 8개를 하지 말고 6개 칠판 크기상 나오면 8개 하고 안 나오면 6개 정도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플러스 하나가 있고 여기 플러스 하나가 있습니다. 서로 밀어내겠죠? 그럼 얘랑 대칭은 정확히 중간에 단위 항전화를 놓으면 얘는 얘 때문에 밀려나갈 거고 얘는 얘 때문에 이쪽으로 밀리겠죠? 근데 거리가 같고 이 두 개의 중심전의 전환이 같으면 여기에 멈춰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전기역선의 분포는 이렇게 정근선이 그어져 있고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일단 얘는 왼쪽으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전기장의 분포를 보일 거고 얘도 오른쪽에는 이런 전기장의 분포를 보이겠죠? 근데 중간에서는 다음처럼 이렇게 휘어지는 정근선은 절대 넘어갈 수는 없죠? 이렇게 휘어지는 이런 전기장의 분포, 즉 전기력선의 분포가 나올 겁니다. 되셨죠? 자, 얘는 수능에 나오겠습니까? 잘 안 나오죠. 대칭이라서 쉽기 때문에 잘 안 나옵니다. 오히려 얘가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5번째. 자, 5번째는 말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걸로 넘기기 위해서. 여기 두 개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화량은 똑같은데 부호가 마이너스면 여기 그려놓은 흰색과 노란색의 화살표 방향만 바꾸면 되는 거죠? 됐죠? 걔는 그리지 맙시다. 자,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나가면 요번에는 이렇게 양전화, 중심전화는 전화량이 크고 또 다른 중심전화는 전화량이 작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확장된 경우죠. 그죠?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냥 연장선이나 뭐 가상의 선을 그으면은 여기에 대칭으로 요렇게 분포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가상의 선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얘의 전화량에 지금 그림상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3배나 커졌기 때문에 전기력이 똑같아지려면 단위 양전화는 요 정도 가야 되죠. 즉 얘로부터는 거리가 크고 얘로부터는 거리가 가까운 어느 점에서 전기력의 크기가 똑같이 나올 겁니다. 맞죠? 그래서 얘를 그리면 얘는 다음처럼 일단은 얘도 이렇게 전기장 분포는 왼쪽으로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전기장 분포가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서는 얘도 전기장 분포가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얘는 전기장 분포가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휘어들어가는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휘어들어가는 이런 분포를 보이겠죠? 또는 몇 개를 더 그리자면 그냥 한 개 더 그려보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휘어져 들어갈 거고 얘도 다 와서 이렇게 휘어져 들어가겠죠? 가상의 선이 이 정도로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또 다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번에는 요런 걸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 이 경우에 확장판이죠?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중심이 하나 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작은 게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여기 있는 정근선이 그렇죠,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도 정근선이 이동한 다음에 자, 얘 같은 경우는 왼쪽은 이렇게 전기력선 분포가 나타날 거고 그 다음 얘도 나가는 전기력선 분포가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근선이 오른쪽으로 해서 노란색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정근선을 뚫고 나갈 수는 없고 얘에 의한 전기력이 더 크기 때문에 밀려나간 채로 이렇게 뭐 몇 개 더 그린다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뭐 일단은 8가지를 그려야 되는데 조금 줄였습니다. 부호를 바꾼 경우는 화살표에 바꾼 경우와 같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지 말고 요 정도로 일단 요번 강의는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그림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3번째 그림과 그 다음에 5번째나 또는 6번째가 잘 나오겠죠. 여기 아까 하나 얘기했던 마이너스와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요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바꾼 걸 일곱 번째 그림이라고 본다면, 여덟 번째 그림은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는, 여기도 마이너스 하면은 화살표 방향만 들어오는 걸로 다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8개 개념이었는데, 6개 정도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 여러분이 전자기하학이라는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전자기하학의 4대 법칙, 즉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암페어나 아니면 뭐 아까 얘기했던 가우스나 이런 사람들이 해놓은 법칙들을 통합을 해갖고 전자기하학 4대 법칙을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따갖고 그 4개 법칙을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방정식 이퀄 0이라는 소리죠. 등호가 나오는 식을 하나 완성하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식인가?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살짝 내가 지금 소개를 할 겁니다. 가우스 법칙이라는 건데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전위를 배우고 전위차를 배우고 등전위원을 배운 다음에 축전기로 넘어갈 때 굉장히 필요한 식입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배우는 전위나 그 다음에 전위차에 대해서는 설명하려면 이 그림을 또 그려야 되니까 이 그림 그린 김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예를 들어 물일 수도 있고 이 공간 안이 진공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액체나 고체 안에 단위 액체나 고체 안에 이 중심전화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공간상에 뭘 넣어놨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바로 유전율이라는 개념을 잠깐 도입하겠습니다. 유전체, 물리1, 물리2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전체, 우리가 흔히 절연체입니다. 절연체. 도체가 있고 부도체가 있죠. 부도체는 다른 말로 절연체라고 부릅니다. 전기가 잘 통하지가 않죠. 가전자띠와 그 다음에 원자가띠와 그 다음에 전도띠가 워낙에 넓어갖고 전자가 넘어올 수가 없는 그걸 우리가 부도체라고 불렀는데, 대신에 부도체는 뭘 갖고 있냐면 전기 쌍극자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쌍극자가 있는 물체, 유전체, 있을 유, 전기 쌍극자, 물체, 전기 쌍극자가 있는 물체에 갖고 유전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도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그 유전체는 전기 쌍극자가 있는데 일렉트릭 다이폴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전기 쌍극, 다이 하면 2개, 폴 하면 극이죠. 그래서 일렉트릭 다이폴, 전기 쌍극자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유전 분극이라는 현상을 이용해갖고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늘리게 됩니다. 특히 강유전체를 가지고. 그때 어쨌든 간에 이 유전체마다, 유전체는 너무나 많죠. 부도체는 다 유전체니까. 그 유전체가 가질 수 있는 전기 쌍극자에 의한 어떠한 성질이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유전상수라고 부릅니다. 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대략적인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즉 여기가 지금 진공으로 되어 있다면은 진공의 유전상수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유전상수는 조금 멋을 내기 위해서, 일본어 쓰면 안 되죠. 간을 내기 위해서, 자, 입실론, 그리스어 중에서 입실론이라는 걸 갖고 옵니다. 그래서 진공일 때는 여기다 첨자를 제로를 붙인 다음에 진공에서의 유전상수 또는 유전율이라고 부릅니다. 유전율 또는 유전상수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 제로라는 건 바로 뭐냐면 진공일 때입니다. 진공일 때. 여기가 진공, 싹 다 공기마저도 다 뺀 상태라는 소리죠. 자, 이때 가우스가 뭔 짓을 하냐면은 자기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 따갖고 여기다가 다음처럼 요런 가상의 면, 3D죠? 이 가상의 면을 하나 그리는데 지 이름 따갖고 가우스면이라고 부릅니다. 자, 가우스 서페이스, 가우스면. 하나의 가상적인 자기 이름을 딴 면이라는 소리죠? 근데 가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중심전화의 전기장을 찾으려면 이런 법칙 쓰면 굉장히 유용한데, 이 중심전화에서 나오는 이 전기력선들 있죠? 이 전기력선들은 내가 내 이름 따서 이 만든 가우스 면을 모조리 다 뚫고 나갈 수밖에 없죠. 요 흰색 구 안에서 맴돌고 있는 전기력선들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흰색에 지금 반지름을 이만큼만 그렸지만 넓게 그리든 굉장히 작게 그리든 아주 크게 그리든 간에 무조건 중심전화로부터 나오는 전기장은 가우스가 만들어 놓은 내 면을 통과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즉 여기서 100개가 나오면 무조건 이 면에는 100개가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중심전화의 전기장이란 내가 만든 이 면을 통과해 나간 전기력선의 개수와 같은 값을 가질 것이다. 어디서? 당연히 진공 안에서. 그리고 지금은 8가닥이지만 얘가 만약에 플러스 10,000쿨롱이다. 아까 지금 플러스 100쿨롱인데 100쿨롱일 때 전기력선의 개수가 8개라고 친다면 10,000쿨롱이면 뭐 16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우스가 만들어놓은 이 가상의 면을 16개가 뚫고 나가겠죠. 이 모든 만들을 합치면
이런 식을 하나 완성이 되는데, 자, 요 면. 자, 여기가 지금 구면인데, 예를 들어서, 요렇게 요만큼 흰색 면 있죠? 여기를 우리가 미소 면적이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미소 면적. 굉장히 작은 면적. 여기 구의 표면적은 서페이스 약자 S를 쓸 겁니다. 근데 얘는 굉장히 작은 면적이죠? 그래서 미소 면적, 우리가 흔히 디퍼런셜, 미분한다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는 D라는 이니셜 있죠? DT 하면 시간에 관해서 시간은 미소 시간이란 소리고, 그 다음에 뭐 DL이라고 하면은 미소 길이, 굉장히 작은 길이란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DA나 DS라면은 미소 면적, 굉장히 작은 면적이란 소리죠. 예를 들어서 잘 이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적분하기를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분할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1이란 소리죠. 그 다음에 DL이라고 한다면 0에서부터 L까지. 그러면 얘는 그냥 L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면적에 대한 개념을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지금 확장시킬 건데, 지금 3차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작은 이 면적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이 면적을 미소 면적 D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소면적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겠죠. 9니까. 그 중에 일부분만 뜯어내서 DA라고 쓴 겁니다. 그럼 얘를 적분을 이용해갖고 싹 다 더하면 바로 표면적. 그죠? 반지름이 R이라고 한다면 4파이 R 제곱이라는 표면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이렇게 전기장을 찾는 가우스 법칙을 소개할 겁니다. 적분을 하는데, 길이 적분도 아니고 부피 적분도 아니고 면 적분이죠. 면에 대해서 적분하죠. 그래서 인테그랄의 동그라미랍니다. 면 적분이란 소리입니다. 그리고 DA. 이렇게 쓰면은 면 적분인데, 전기장을 면 적분을 하면 바로 이 중심 전하에 있는 얘 전하량을 라지 Q라고 한다면, 저 라지 Q에서 뿜어져 나오는 모든 전기력선의 합은 가우스면을 통과해 나간다. 어디에서? 바로 진공 안에서. 이런 소리죠. 자, 다시 가우스 법칙이 요 빨간색 식인데, 어떤 Q라는 전하에 의해 나타나는 전기력선의 총합은 가우스가 만들어 놓은 가상의 가우스면을 전부 다 중심전하에서 나온 전기력선을 뚫고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심전하 Q가 진공 안에서, 어떠한 유전체 안에서 Q에 의해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총합, 즉 공간상에 펼쳐지는 그 모든 전기장은 면적분을 하는 값과 같다. 내가 만든 가상의 면을 다 뚫고 나간다. 이런 소리죠. 조금 어렵죠? 대학교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요 시까지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시 쓸 테니까 꼭 잘 봐주세요. 굉장히 유용하게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써먹게 될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냥 끝내기 좀 아쉬우니까 하나 해봅시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이 배웠던 전기장을 한번 해봅시다. 전기장. 자, 그러면은, 자, 요 식을 살짝 변형해서 전기장이 어떻게 나오는지만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다 쓰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전 강의를 보시면은 어떤 중심전하에 의한 전기장은 전기력을 Q라는 시험전하로 나눈 것과 같았죠? 그래서 식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쿨론 상수 K 곱하기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 R제곱에 반비례했고, 그 다음에 중심전하 Q만 남았죠? 맞죠? 전 강의를 보시면 요식이 있습니다. 자, 얘를 가우스 법칙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전기장이란 면적에 전혀 상관없는 상수값이죠. 얘의 전기장이 크든 작든 간에 무조건 가우스가 만들어 놓은 이 가상의 면에 모든 전기력선 다 뚫고 나갈 거기 때문에 전기장은 인테그랄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가우스 법칙을 쓸 때는 2가 무조건 인테그랄 바깥으로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쉬운 식이고 전기장을 구할 때 굉장히 용이한 식이죠. 왜냐면 전하량이 대전되어 있는 이런 물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물체, 플러스로 대전되는데 이 물체의 전기장은 이런 식으로 대칭분포로 쫙쫙 뻗어나가지 않겠죠? 어디 부분은 이렇게 전기력선이 따닥따닥 붙을 거고, 어디는 굉장히 이렇게 전기력선들이 넓게 분포하겠죠? 어찌됐든 간에 가우스면, 가상의 면을 이렇게 잡아준다면 이 대전체에서 나온 모든 전기력선들은 가우스면을 뚫고 나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반지름을 R로 잡는다면은 이 R이라는 구면 안에 모든 전기력선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가우스 법칙이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자,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전기장은 면적에 의해서 상수니까는 앞으로 빼고 적분하기를
dA 요것만 남았죠? 그 다음 얘가 2제곱분의 Q가 됩니다. 자, 중간에 있는 요 그림을 살짝 지우고 여기다가 계속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신기한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인테그랄 dA 여기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지금 면을 싹 다 더해라. 여기 미소 면적을 싹 다 더해주라는 소리니까는 뭡니까? 그냥 4파이 r 제곱이죠. 구면 껍데기 맞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겠죠. 2 곱하기 4파이 r 제곱. 면을 싹 다 미소 면적을 싹 다 더하면 여기에 반지름을 r이라고 잡았을 때 이 흰색 구면이 나옵니다. 4파이 r 제곱이죠. 얘가 바로 2제곱분의 q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전기장 얘기 때문에, 자, 얘를 넘기면 다음처럼 전기장 2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곱하기 r 제곱 됐죠? 자, 그 다음에 1 여기는 q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래서 얘를 또 다른 상수로 묻겠습니다. 4 상수 파이 상수 2제로 상수죠? 유전상수. 그러니까 얘를 k라는 이니셜로 묶으면 다음처럼 이런 식이 되죠. k 곱하기 r 제곱분의 q. 이게 바로 q에 의한 전기장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칠판 5주 위를 보면은 저번 강의 때 했던 식하고 이 식하고 똑같은 게 나왔습니다. 어떤 게 쉽습니까? 이게 쉽습니까? 아니면 이게 쉽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얘가 더 쉽죠, 지금은. 근데 익숙해지면은 이 가우스 법칙은 엄청나게 쉽고 유용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여러분이 이런 거 하나 보여주면 조금 느껴질까 해서 했는데, 지금 크게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하려고 지금 요 법칙을 여러분한테 소개한 건 아니고, 축전기를 할 때 소개하려고 했다가 그림 나온 김에 소개한 거고, 축전기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바이바이. 웨이크업! 일어나, 공부해.